중학교 2학년 남아 의대 목표인데 인근 일반고가 좋을까요? 남고 아니면 남녀공학이요? 자, 일단 일반고를 선택했을 때는 딱히 불리한 건 없는 거예요. 딱히 불리한 건 없는데 다만 중3 때 내 실력이 수능도 커버할 정도로 특히 이제 국어, 수학, 국어, 영어는 완전히 좀 높은 점수가 나오고 수학에서도 진도를 마친 상태다. 그리고 모의고사 봤더니 점수가 잘 나온다. 그럼 구태여 인근 일반고를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정시로만 보면. 근데 이 아이가 반드시 꼭 의대에 가고 싶은데 의대 중에서 이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이제 직윤이라는 게 있고 교장 추천, 카톨릭 대학도 교장 추천이 있고 이제 고대도 교장 추천 이렇게 있는데 추천은 추천받은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꼭 의대를 간다 그러면 이제 교과 전형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교 이과 3등 안에 들 수 있는 학교를 골라 간다 그러면 그 내신에서 그러니까 교과 전형에서도 유리하고 정시에서도 불리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런 학교를 찾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니까 아직 시간은 남았으니까 실력을 먼저 올리는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고등전 정시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까지 국어, 영어를 좀 더 먼저 수능 수준까지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국어, 영어는 어학 과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력이 올라가면 잘 줄지가 않아서 실력이 올라간 다음에 조금만 유지만 할 정도에도 계속 유지가 되는데 수학, 과학은 실력도 잘 안 올라가지만 올라간 다음에도 놓으면 굉장히 떨어져요. 저는 이거는 과목의 하방 경직성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올라가서 유지되는 과목을 먼저 끝내놓고 입시 후반부로 갈수록 수학, 과학을 집중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학생을 위한 정시 전략이라고 한다면 중학교 2학년 정도라면 국어하고 영어를 수능형으로 빨리 준비를 하고 국어하고 영어는 시험 범위가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한 5년치를 꾸준히 봐서 이 아이가 어느 부분이 강하고 약한지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 대비 2년 있으면 고등학교 이제 1학년 모의고사를 보니까 내가 1년 반 정도 있다가 볼 모의고사에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성적이 잘 나오면 고2 것도 한번 봐보고 고3 것도 봐보고 그래서 국어 영어를 모의고사를 중심으로 나의 실력을 테스트하고 그거에 그 높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학생을 위한 정시 준비고요. 수학은 어차피 고3 때는 돌리기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미 수능형 문제를 많이 내기 때문에 수학은 너무 심화를 하지 말고 그냥 내 능력에 맞게 내가 좀 실력이 된다 그러면 좀 개념으로 차근차근 앞에 것까지 공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한 요맘때쯤 되면은 이제 수학 진도를 그만두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인 수상, 수화 공부를 시작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중학생을 위한 정시 대비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대를 정시로 가는 경우 내신을 반영한다고 했을 때 이과의 경우는 과탐 과목 2, 진로 3, 일반 3, 진로 2를 해야만 2점 가산점이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요. 일반고를 갔을 때 과탐 진로 과목이 제대로 개설되어 있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교 학점제가 되면 남의 학교에서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별로 안 하고요. 장려를 한다는 쪽이거든요. 서울대학교가 국립대학이기 때문에 어느 학교에서 개설이 안 되어 있을 때 그거를 감점을 시킬 수 있을 방법은 없어요. 가산점 요거는 어떨 때 가산점인 거냐 하면 수능에서 물원 화원을 선택하면은 가산점이 없고 물원 화투를 선택하면 가산점이 좀 있고 점수가 1점인지 2점인지 좀 헷갈리는데 화투, 물투, 투투를 하면 가산점을 더 주는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는 발표를 했는데요. 내신에서는 권장사항이에요, 권장사항. 그러니까 이게 권장사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약간 권장사항이 입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교과전형에서는 큰 영향을 못 미칠 거고 중학교 2학년 이후는 학점제이기 때문에 다른 학교에서 그런 과목을 다 들을 수가 있어서 문제가 발생을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3 여학생입니다. 휩쓸리지 않고 열심히 하는 아이고 주관이 뚜렷한 편인데 조금 낮은 학교를 선택하는 게 어떨까요? 세특 같은 게 크게 차이가 있나요? 제 말이 법도 아니고요. 그냥 저의 견해, 전문가적 견해니까 제 견해에 대해서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난 저 사람 생각을 따를래 안 따를래는 순수히 부모님들의 선택입니다.
뭐 저한테 책임을 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성평가, 즉 교과에서 성적 이외의 평가가 공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게 지금 입시의 반성이거든요. 그래서 정량평가로 넘어가는 거예요. 정량평가로 넘어가면 정량평가에서 95% 이상 다 아니 99% 결정되는 거고, 혹시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이제 세특 같은 정성평가로 커버가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성평가를 할 것 같으면 학생부 종합 전형을 하지 왜 교과 전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종합 전형에서는 세특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평가를 할 때. 그런데 정량평가를 할 때는 점수화된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아주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발 그 고교를 선택할 때 조심할 점이 뭐냐면 아예 성향 같은 것 좀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성향이 아니고요. 실력이나 성적으로 선택하는 게 무지하게 좋아요. 제가 10명이 오면 덤으로 11명이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좀 다 똑같이 얘기해요.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는 말이에요. 분위기를 탄대요. 분위기를 타서 딴 애들이 하면 열심히 하는데 딴 애들이 안 하면 얘도 안 해서 좀 애들이 열심히 하는 학교를 가야 공부를 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분위기가 좋은 학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등학교 올라가서 분위기가 어떤 게 좋은지를 뼈저리게 한번 느껴봐셔야 분위기 좋은 학교가 뭔지를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분위기가 정말 좋은 거는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을 때 성적이 쭉쭉 올라주는 학교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잠을 줄이고 집중을 하고 다 외우고 과외를 하고 학원을 다녀도 성적이 거의 오르지 않는 학교에서 애가 뭘 느낄까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왜 성적이 안 오를까요? 딴 애들이 나보다 이미 실력이 좋고 걔네들은 나보다 더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과연 내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애들이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안 오르는 학교가 분위기가 좋은 학교일까요? 누구한테 분위기가 좋은 학교죠? 내가 최상위권에 있는 학교가 분위기가 좋은 학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데 최상위권 아이들은 나보다 월등히 잘하잖아요. 걔네들한테는 좋은 학교예요. 나한테는 다른 학교를 갔을 때 성적이 오를 수 있다면 그게 좋은 학교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다 학교는 거기에요. 열심히 공부했을 때 성적이 오를 수 있는 학교, 그 다음에 내 수준보다 조금 어려운 걸 가르쳐서 내가 노력하면은 알아들을 만한 학교, 이걸 선택하는 게 맞지. 딴 애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가 나한테도 좋은 학교는 아니기 때문에 전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애들의 성향이나 이런 건 보지 않고요. 아예 지능이나 아니면 아예 현재의 그 학습 습관, 아니면 공부를 얼만큼 많이 했고 국영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요걸 판단해서 내가 고등학교를 정해주지, 뭐 저는 뭐 남녀공학이 좋아요 이런 거는 뭐 별로 이렇게 의미도 없는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비 고1입니다. 중3이라고 생각하고 문과 예정이라면 통과 겨울방학 때 하고 갈까요? 수학 선행이 부족해서 생각 안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만약에 수상하가 끝났다면은 더 이상 선행을 할 타이밍이 아니에요. 중3은. 지금은 걔네들은 국어, 영어, 수학 내년도에 볼 중간고사를 지금부터 몰입해서 해야 됩니다. 몰입. 요거 관련된 얘기들은 제가 바로 어저께 좀 약간 중복되긴 한데 조선일보에서 하는 대기자 TV에서도 1시간 넘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보기, 오늘 올라왔더라고요. 다시 보기 한번 보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고, 약간 오늘 얘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수학 선행은 뭐 지금은 중단해야 될 때고요. 무조건 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공부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 국어, 영어, 수학 플러스 통합사회 통합과 국사까지 지금부터 뺑뺑이 돌리기 시작하셔야 돼요. 내신 따는 거 중간고사 잘 보면 진짜 유리해지거든요. 제가 좋은 팁 말씀드린 것 같아요. 중1 여학생인데 지금까지 학원 안 다니고 자기주도 학습을 하려고 노력 중인데 혼자 하다 보니 진도 한계가 있다. 부모로서 어떻게 도와주면 좋을지 궁금하다. 학원은 남이 간다고 갈 필요도 없고요. 남이 안 간다고 안 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몇 가지 원칙을 생각하면 돼요. 이제 학원 정하는 원칙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중학교 때 꼭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학원 정하는 원칙.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는 학원 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제일 바보 같은 선택이 내신 학원이에요. 아니, 학교에서 가르치는 걸 학원 가서 왜 배우는 거예요, 도대체?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출제자가 학교 선생님인데
그걸 왜 학원 가서 수업을 듣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학원에서 배우지 않는다. 이거 원칙 하나 세우시고요. 두 번째는 내가 지금 2학년인데 3학년 거를 공부하고 싶어요. 그러면 학교에서 안 가르치잖아요. 이건 다녀야겠죠, 학원을. 진도를 뽑을 때는 학원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왜? 자기 진도대로 나가고 내가 따라가야 되니까. 이게 학원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과목, 뭐 예를 들어서 중학생인데 뭐 경제학을 배우고 싶다. 아니면 고등학교 수준의 뭐 비문학 독서를 공부하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걸 이런 거는 학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도를 뽑을 때. 근데 진도를 다 뽑은 다음에도 학원을 계속 다니는 거는 마이너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이 무조건 학원을 안 다니는 건 아니고요. 나한테 필요 없는 학원을 다니거나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거를 중복적으로 다니면 학교에서 집중하는 습관이 안 좋아져서 별로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게 선택을 하시면 학원에서 큰 미스가 없어요. 그리고 학원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어느 정도 다니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줄여가시는 쪽으로 가는 게 고득점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은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진도 다 빼고 나면 더 이상 배울 게 없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혼자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공부를 잘했던 뭐 서울대학을 오는 학생들이 고2, 고3 때 학원을 거의 다니지 않았다. 에이, 거짓말이야. 아니, 진말이에요. 저도 중학교 아이들한테는 이 과목 들어라, 저 과목 들어라 얘기 많이 하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배우는 학원은 다 못 다니게 해요. 특강반 이런 것들은. 차라리 그냥 문제 푸는데 질문 받는 학원. 이거 안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는 뭐 학원이라고 보기보다는 연습시키는 데니까. 이런 거는 뭐 끝까지 가도 괜찮은데, 계속 특강하고 진도 나가고 이런 거는 그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성내중 3학교. 내년에 위례 지역에 덕수고가 일반고로 전환되어 이전에 오는데요. 신설고교로 보내도 될지 걱정입니다. 신설되는 고등학교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사실은 그렇게 안전한 건 아니에요. 안전한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거는 학교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를 봐야 되는데요. 의지가 좀 높다면은 혜택이 좀 있을 거고, 의지가 없다고 그러면 이제 약간 좀 걱정을 해야 될 게, 그 학교에 대한 자료가 한 개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 중간고사 문제를 어떻게 냈는지, 물론 남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최소한 제 방송을 듣는 사람들은 이제 전략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내가 갈 고등학교를 이미 방문해서 거기에 있는 문제를 찾아보기도 하고, 족보닷컴 들어가서 이 학교 수준도 물어보기도 하고, 그 학교에 전화해서 어떻게 그동안 가르쳤는지 질문할 수도 있고, 사실 이런 게 누구나 다 할 것 같아도 진짜 안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꼭 하셔야 돼요. 근데 신설고는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가르칠 거라는 계획은 있겠지만 가르쳐 본 경험과 기출문제 같은 게 분석이 안 돼서 정보가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제 방송을 듣고 정보를 좀 미리 좀 얻어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드신 분들은 신설고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난 정보 같은 거 알 생각 없다. 그럼 뭐 다른 학교나 별 차이는 없다고 봐야겠죠. 송내중학교 학생입니다. 고등학교 입학 전에 국어 어떤 부분을 준비해야 될까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이고, 이제 상위권 학생이라 그러면 이제 수능하고 국어에서 이제 내신이 있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신에서는 문법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킬러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문법이 가장 어렵게 나와요. 1학년 1학기 때 의문론 나오거든요. 뭐 끝소리 법칙서부터 해서 의문 동화 같은 게 나오는데, 시나 소설이나 뭐 설명문 같은 경우는 중학교 시험이나 뭐 큰 차이 없이 나오는데, 이제 문법은 중학교 때보다는 좀 깊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 전에 문법은 반드시 1회독 정도는 하고 고등학교로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거 첫 번째. 문법책은,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는 문법책을 갖고 공부하는 게 좋은데,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쓰는 교재는 백인의 지혜라는 문법책을 쓰고 있습니다. 백인의 지혜 문법편. 그걸 쓰고 있고요. 그 집에서 혼자 공부할 수도 있어요. 문법은 내용은 다 거기인데, 참 문법책이 안 봐지거든요. 짜증나잖아요. 다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문법책은 편집이 어떻게 잘 되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예문을 많이 들어가지고 좀 한 번 읽었을 때 좀 잘 외워져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상위권 학생이라고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문학하고 비문학은 수능에서 공통이고요. 화법작문이나 언어매체라는 게 문법이고, 화법작문은 화법작문이에요. 이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문법은 과거에는 되게 어렵게 나왔거든요, 수능에서. 근데 선택 과목으로 바뀐 다음에는 옛날보다는 안 어렵게 나와요. 선택 과목이 너무 어렵게 나오면
어느 과목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유불리가 너무 나오기 때문에 문법은 이제 안 어렵게 나온단 말이에요. 수능에서 가장 어려운 10문제 중에서 8에서 7문제가 비문학 독서 독해 문제고 항상 두세 문제가 문법 문제였는데 이제 문법 문제가 평이하게 나올 거라고 예측을 하면, 왜냐하면 문학하고 독서는 필수고 문법은 선택이기 때문에 문법을 선택 안 할 수가 있거든요. 수능에서는. 내신에서는 문법이 중요하고요. 그렇다 치면은 비문학 독서만 어렵게 나온다고 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은 한 번도 최근 5년 동안 킬러 문제가 없었어요. 가장 어려운 10문제에 들어간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국어 국문학의 특성상 문학 과목은 학교 국어로 제가 보기에 99% 해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학을 위해서 무슨 학원 다니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학교에서 중학교 때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준비하고 고등학교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준비해도 문학에서는 큰 문제가 발생 안 하는데, 문법은 약간 발생할 수 있는 게 쪽문법으로 교과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권으로 된 거를 돌리기만 하면 문법도 뭐 별로 어렵지가 않은데, 비문학 독서가 항상 마지막에 어렵게 나오거든요. 마지막까지. 그러면 우리 아이가 비문학 독서를 많이 맞춰야 1등급에서 만점까지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이라면 문학은 됐고, 문법책 한번 보는 거하고 비문학 독서 기출문제집을 좀 읽으면서 문제를 푸는 거, 그리고 이제 비문학 독서에서 어렵게 나오는 영역들이 이제 경제나 철학 같은 영역이니까 이런 거는 책을 하나 사가지고 용어를 좀 익숙하게 만드는 것도 국어 공부에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 전에 국어 준비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고, 제 국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수업을 하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거의 만점 나옵니다. 고1, 고2, 고3 것도 한 3년 정도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제가 수업할 때 보면 숙제도 안 내주는데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국어는 어렵게 나온다기보다는 영어나 수학처럼 아이들이 대비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대비한 애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학내중 3학년 남자아이입니다. 수학 선행은 수2 정도, 나머지는 선행이 안 돼 있고요. 수학과학은 즐겁게 하는 편입니다. 그쵸, 자사고, 남고 이전에서 새로 생기는 덕수고 고민 중입니다. 성향은 참고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뺄 수가 없어서 보자면 분위기를, 얘도 타죠, 그쵸? 분위기 안 타는 애가 아무도 없다니까요. 10명이 오면 11명이 분위기 탄다니까. 10명이 오면 11명. 수학과학은 즐겁게 하는데 내신이든 수능이든 국어, 영어, 수학, 과학 다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하는 걸로 대학을 가는 게 아니고 못하는 걸로 대학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과목하고 못하는 과목이 있으면 안 돼요. 다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내신 기준으로 내가 어느 과목이 얼만큼 잘하는지, 수능 기준으로 어느 과목이 얼만큼 잘하는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부터 이 아이는 뭐 자사고를 가든 덕수고를 가든 국어하고 영어를 좀 학습량을 늘리셔서 수거학하고 밸런스를 맞추는 것부터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사고, 남고, 신설고의 단점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 하면 그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됐는지를 내가 파악할 수가 없어서 정보가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별점이 없다. 그러니까 평등한 거예요, 평등한 거. 그러니까 신설고가 아닌 학교들은 지금 제 방송을 본 다음에 엄마들이 정보를 캐러 다니셔야 되거든요. 정보를 캐면은 그만큼 더 유리하거든요. 정보를 할 게 별게 없어요. 이 학교는 어느 수준으로 문제를 내느냐, 그 다음에 이 학교 졸업생의 전교 1등부터 10등까지는 어느 대학 수준으로 가느냐, 요거 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문제를 보고 어느 수준까지 문제를 내는지를 판단을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준비할 수 있는지가 대책이 쓰는 거고요. 전교 10등까지 어느 대학을 가는지를 보면 이 학교 아이들의 수능 성적에 대한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 때 어느 정도까지 공부를 하고 가야 이 학교에서 전교 10등 안에 드는지를 예측하고 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고, 신설고는 히스토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문과는 수능 과학 선택 안 해도 되죠? 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되고요.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그 문이과 통합이 된 거거든요, 입시에서는. 그래서 사실 문이과라는 게 없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한테 이과는 있는데 이과한테 문과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말이 좀 어려운가요? 다시 말하면 과학을 선택하고 문과를 가는 거는 아무도 막지 않는데요. 사회를 선택하고 이과를 가는 거는 막는 학교와 안 막는 학교가 있는데 상위권 대학은 다 막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물리하고 생물을 공부해서 경영학과는 갈 수 있지만 세계사하고 지리를 선택해서 의대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한쪽 방향만 되는 거예요. 물론 중위권 이하의 대학에서는 문과 과목을 선택하고 이과로 오는 것도 가능해요. 또한 확률과 통계를 수능을 보고 그 문과를 가는 거가 일반적인데 미적분을 보고 문과를 가는 거는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확률과 통계를 보고 이과로 오는 거는 한 90%는 인정 안 해주고요.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으라고 해요.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은 집에서 충분히 가능한 게 이게 국어라는 과목은 말이에요. 이제 제가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고 성적도 잘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제가 하는 거는 끌고 가는 거예요. 혼자 하면 잘 안 하니까. 그리고 비문학 독서에서 이해 안 되는 부분 좀 제가 튕겨주는 정도 하는데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과목은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과목하고 달라서 듣고 있을 때는 별로 실력이 오를 게 없어요. 왜냐면 우리말로 된 건데 거기 뭐 어려운 게 없거든요.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문법은 거기 수학 문제 푸는 것도 없고 과학적 지식이 나오는 것도 없고 영어도 아니잖아요. 다 우리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일정한 시간 공부를 하고 외울 생각만 있으면 학원이 1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국어 과목은. 근데 그래도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혼자 있으면 놓치는 것들이 일부 존재하는데 그 비문학 독서만 조금 그래요. 비문학 독서 이외에는 다 혼자 공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문학 독서는 워낙에 어려워가지고 혼자서 읽고 답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어려워요. 기말 때문에 여쭈어 보아요. 수학 3-2 마지막 단원 삼포도와 상관관계가 고등수학 연결이 안 된다고 들었는데 맞을까요? 수학이 삼포도, 통계, 정 사실은 수학은 100% 연결이 되는 영역과 돌아 연결이 되는 영역이 있는데 초등학교 때 배운 더하기 빼기 비례식이 연결이 되나 안 되나요? 결과적으로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할 때 너무 이렇게 편협적인 공부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 그 수상 수화가 수능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수상 수화 못하는 아이가 수원수도 미적분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수학이라는 과목은 누적적으로 착착착착 쌓여 올라가는 과목이니까 그냥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송내중 3학년입니다. 신설고를 갈 경우, 이 학교, 송내중학교에서는 이제 덕수고가 아주 이슈네, 이슈. 이럴 줄 알았는데 덕수고를 좀 방문해서 좀 알아볼 걸 그랬어요. 신설고를 갈 경우 교과서를 미리 알 수 없는데, 왜 몰라요? 물어보면 알려주지. 지금 그럼 고등학교가 지금 교무실 오픈 안 했나요? 오픈을 했으면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을 거예요. 다 되어 있을 거고, 그거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은 저는 좀, 스트레스인데요. 아니면 그 학교가 지금 그러면 12월부터 선생님들 출근하나요? 아니면 일부 선생님이라도 와 있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은 학교 입장에서는 준비를 많이 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학교에다 전화를 해서 그 과목별로 좀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중학교 3학년이라 그러면, 꼭 해야 될 것들이 뭐냐 하면, 영어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본문 외우기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국어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가 어느 건지 알면 자습서 사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시 같은 건 외워놨으면 좋겠고, 문법은 뭐 당연히 미리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중학교 과학이나 중학교 사회 한번 쭉 정리한 다음에 통사 통과 학교 교과서 보고서 문제 한번 풀어보는 것도 해볼 만한데요. 근데 지금 교과서를 미리 공부할 수 없다고 그러면 전략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고, 아마 그래도 뭐 12월이나 1월 가장 빠른 시점에 알 수 있는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먼저 알았을 때 공부를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학생부 관리 팁은 그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하는, 이렇게 가장 본질적인 것밖에 없어요. 제가 뭐 약간 좀 저를 또 자랑한다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전부 전교 1등을 했거든요. 저는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또 졸업해서 대학을 2번 다녔는데, 시험 문제의 거의 대부분은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이 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애들이 안 배웠다 뭐 이딴 소리 하는데요. 그 시간에 딴 생각한 거예요. 선생님들은 어떤 식으로든 힌트를 줘요,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학원을 많이 다닌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 건 착시예요. 저는 학교 수업 시간에 눈 동그랗게 뜨고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필기하면서 선생님이 수업할 때 그냥 외우다시피, 그 시간에 외우다시피 공부를 해서 시험 때 공부 분량을 줄이는 거가 내신 관리의 1번입니다. 그 이외에 어떤 효과도 없어요. 그리고 중학생이나 초등학생이라면 암기력을 좀 높여놔서 같은 시간 내에 외울 수 있는 것들을 좀 늘렸으면 좋겠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국사가 상당히 어렵게 나옵니다. 수능에서는 되게 쉽게 나오거든요. 맨정신이 있으면 감점을 안 당할 정도로 수능에서 쉽게 나오는데, 내신 국사는 정말 황당할 정도로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중학교 때
국사 연대표 정도는 좀 다 외워놓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은 하고요. 저는 아이들한테 그걸 시키고 있습니다. 수학이 약하면 문제가 좀 쉬운데 점수차가 너무 조밀한 고등학교와 문제가 좀 더 어려운데 점수차가 그보다 덜 조밀한 학교 중 어디가 좋을까요? 수학은 항상 세 문제 싸움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실은 최상위권 아이들만 치열한 경쟁이 있지, 어느 학교를 가더라도 중위권서까지는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4등급, 3등급까지는 잘하면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2등급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아서 그런데,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족보닷컴을 들어가거나, 그 다음에 내가 갈 고등학교의 시험 문제를 보고 부모님이 분석할 수 있으면 분석해 보시고, 아니면 좀 수학을 잘하는 선생님한테 가서 이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기본 정석이면 되겠냐, 실력까지 해야 되냐, 블랙라벨까지 해야 되냐, 1품까지 해야 되느냐 물어보시면 내가 어느 정도까지 해낼 능력과 의지가 있느냐에 맞춰서 결정하는 게 좋지, 대부분의 문제를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제일 어려운 선어 문제만 보시면 돼요. 나머지 문제는 맞으라고 내는 거고요. 선어 문제를 틀리라고 내는 거니까. 고등 비문학은 아까 말했지만 기출문제집밖에 교재가 없어요. 기출문제집 이외에는 교재가 없는 게, 그 교재를 고등학교 수준의 비문학 독서는 있어도 별 가치도 없고요. 낼 수가 없어요. 그냥 문제가 너무 고급지고, 정말 야, 어떻게 이런 지문을 골라서 이런 내용을 냈을까 할 정도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을 위한 파이널반, 즉 현재 이미 1등급인 아이들, 1등급을 위한 아이들이 아니고요, 1등급인데 국어를 이제 100점을 맞겠다는 아이들을 위해서 당연히 이제 그 기출문제집은 고1, 고2, 고3 걸 다 했고, 마더텅이 제일 좋아요. 문제수가 제일 많고, 편집은 메가스터디 것도 괜찮아요. 근데 메가스터디 거는 고1용하고 고3용만 있고요. 고2용이 없어요. 마더텅은 고1, 고2, 고3을 나눠놔서 문제수가 좀 더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돌리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또 할 게 없잖아요. 키중에 문제집이 거의 없어요. 있어도 몇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고 나면은 그래도 이제 더 하고 싶으면은 경찰대 문제나 하고 사관학교 문제 뭐 이런 것도 좀 풀고, 그래도 더 하고 싶으면은 이제 법과 전문대학원 리트 시험, 그게 수능보다 더 어렵거든요. 그거 풀고, 그리고 이제 경제나 법이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 보여준 건 입문용이고, 경제지문 같은 게 굉장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이중구 선생님이 쓴 경제학 원론이나 맹큐의 경제학 원론, 아니면 곽윤직 선생님이 쓴 민법 총칙, 그 다음에 이제 형법 총칙 정도, 강론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고 일단 총칙 정도. 헌법은 가끔 나오긴 하는데 공부를 안 해도 지문만 보고 맞추는데, 민법하고 형법은 공부 하나하고 안 하나하고 차이가 좀 큰 것 같고, 경제는 완전히 차이가 나고요. 그 다음에 철학책은 강신주 선생님이 쓴 철학 대 철학인데, 제가 말한 이 책들은 중학생 애들이 읽기에는 좀 버거워요. 정말 중학생 애들이 읽는다 그러면 정말 우수한 애들인데, 이런 거를 편하게 읽을 중학생은 정말 우리나라 전체에 10명도 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책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보시면 되고, 아까 처음에 소개시켰던 책들, 그런 책들은 중학생들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목표로 집에서 혼자 공부하는 중1인데요. 학원 다니는 게 좋을까요? 진도를 확 뽑을 때는 학원이 도움되고요. 학교 공부에 병행하는 내신 학원은 도움이 안 되고요. 근데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과목인데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는 약간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문학 독서에서 경제학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뭐 중학교도 고등학교에서도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거는 좀 도움이 될 텐데, 학교에서 하는 거를 다시 다닐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원은 진도는 하나 잘 뽑아주니까, 혼자 하면 좀 느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혼자도 쭉쭉 뽑을 수 있으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논술을 하는 거는 다녀도 괜찮은데요. 그 학원들이 뭐 상품 내놓은 건데 나쁜 게 있겠어요? 근데 그 기회비용하고 마찬가지로 더 좋은 게 있다고 그러면 덜 좋은 거를 선택을 안 하는 게 맞는 거죠. 그 제 말대로 제가 하려는 것만 해도 이게 빡빡하게 일주일 돌아가거든요. 그렇게 한량한 게 아니에요. 제가 하려는 걸 다 하는 게. 뭐 다 빼도, 학원을 빼도. 그런데 1차로 중요한 걸 하는데도 에너지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데, 세컨 초이스 2차로 중요한 것까지를 학원까지 다니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죠? 그냥 혼자서 공부하면 되지. 학원의 가장 약점이 뭐죠?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숙제를 안 내주거든요. 왜? 사실은 저는 영어하고 국어하고 사회 가르치지만 수학이 진짜 숙제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학 숙제도 많은데 국어 사회 숙제까지 많으면 애들이 뭐 학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학원 선생님들이 타성적으로 숙제를 많이 내주시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숙제를 많이 하다 보면 내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사실.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혼자 공부하면, 제가 지금 나이가 있지만 몸매가 나쁘지가 않아가지고 나중에 제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 들어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제가 스포츠 모델 부분 한국 챔피언도 했었거든요. 머슬 매니아에서. 제가 운동을 진짜 많이 해요. 근데 혼자 이 정도 대회에서 금메달까지 받을 정도면 선수 생활을 제가 3년을 했거든요. 운동선수 생활을. 나이 먹고 나서. 그 바디빌딩. 근데 지금도 일주일에 3번을 개인 강습을 받아요. PT라고 하죠. 항상 왠지 운동하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운동을 10몇 년씩 했는데도. 내 의지가 아주 강하지 않으면 진도를 뽑을 때까지는 약간의 도움을 받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고 1 국어학원 숙제가 많은데 옮길까요? 저는 안 내요. 저는 숙제를 10분어치도 안 냅니다. 10분어치도. 근데 애들 다 전원 1등급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숙제를 많이 내주면 성적은 잘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숙제를 안 내주는 과목이 망가지는 게 문제예요. 의수능형이라는 게 의대 수능형이란 말이겠죠? 뭐 예를 들어서 상상고 같은 그런 학교를 사는 건가 모르겠네요. 저도 이제 하도 약자에 제가 강하지 않아가지고 내신은 대비할 방법이 그 학교 1학년에 쓰는 교재를 미리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빠른 선행이라고 하는 거는 경쟁자와 맞추는 빠른 선행만 필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일반고를 갔으면 그 학교 전교권 아이들이 얼만큼 했는지, 내가 용인외고를 갔다면 용인외고 전교권 아이들은 얼만큼 했는지,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는 게 맞는 거지. 남들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만 선행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남들은 다 했는데 나만 안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중학교 수학 심화가 나올까요? 고등 수학 선행이 나올까요? 저는 제가 심화하고 선행에 원칙이 전 있어요. 이거를 깨지 않는데요. 머리가 좋은 아이들은 자기 머리만큼 앞에 진도를 나가도 문제가 안 되는데, 머리가 좀 덜 좋은 아이들은 너무 진도를 많이 뽑으면 역효과가 발생을 한다. 즉 저는 한 5%에서 10% 아이 정도들은 선행이 효과가 좀 있으나 90% 아이들한테는 선행에 별 효과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아이가 90%에 속하는지 10%에 속하는지는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심화는 학원에서는 심화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데, 심화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공식적인 시험이 있을 때 학교 시험을 볼 때 심화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시험이 없을 때는 심화를 하면 공부는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것도 없고 진도도 못 뽑기 때문에 그냥 심화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 혹시 선행을 한다면 내 수학에 대한 지능이나 이런 수준에 맞춰서 선행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좋은 댓글 너무 많이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